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이하상 변호사, 그러니까 내란의 주범이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핵심 주범, 바로 이하상 변호사가 핵심 주범인 김용현, 이 김용현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어제 감치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관 판사의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감치 명령을 받고요. 감치가 될 뻔했는데 어찌어찌 희한하게 빠져나와가지고 지난 2달 동안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녔습니다. 자신한테 감치 판결을 내린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쌍욕을 해가면서 점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댔었습니다. 그 이하상 변호사가 어제 감치가 됐죠. 그런데 이하상과 함께 감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때 권 의원도 함께 했었고요. 가담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치 재판을 받고 감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풀려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하상도 그렇고 권 의원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신분증을 내지 않았어요. 신분증 내지 않으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되잖아.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인상착의만 적어서 감치를 시켰는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풀어줘 버렸죠. 이 두 사람 그래서 당일 감치가 안 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달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서울구치소의 이 담당자들 족쳐야 돼요. 아니, 이런 짓을 한 법무부 직원들이 문제죠. 이게 법무부가 계속 문제인 겁니다. 계속 문제예요. 아니, 감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법정에 재판을 받은 게 딱 내란 사건이었잖아. 그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사람이 감치가 나왔는데 그 감치를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그런 자들이 왜 법무부에 있습니까? 왜 법무부에 있습니까? 법무부 영어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Department of Justice예요. 혹은 Justice Department예요. Justice, 정의라고. 정의를 집행하는 부서라고요. 정의부라고, 정의부. 그런데 정의부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행정부에서 내란 역적들을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내란 역적들을 풀어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고도 법무부야? 그러고도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야? 아이구야, 진짜 이름이 아깝다 이 새끼들아. 아유 씨. 자, 아무튼 그때는 2명의 변호사들이 감치 당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하상이고 또 한 사람이 권우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치를 당한 이하상 변호사, 어제는 이하상 변호사 혼자만 감치가 됐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같이 감치가 되는데 소식이 없네요. 알고 봤더니 이하상과 함께 감옥에 가야 될 권우현 변호사는 어떻게 어제 요행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야. 또 집행이 안 된 거지. 이진관 판사가 집행문을 가지고 딱 갔어. 그래서 이하상을 잡으러 갔어. 가서 집행을 했어. 근데 권우현이가 없네. 뭐 알고 안 나타났나?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권우현 변호사가 영원히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 그렇게 넓은 데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숨는다고 해서, 짱 박힌다고 해서 영원히 숨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야 되고요. 변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이하상과 권우현 모두 김용현의 변호인인데
김용현이가 내란 말고 외환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윤석열과 함께 말입니다. 왜 북한에 무인기 보낸 그 건 말이야. 그것도 그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적재 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반 이적재 재판. 거기 윤석열도 걸려 있고 김용현도 걸려 있고 몇 명 여러 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자, 아무튼 그 재판에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김용현의 변호인, 거기도 김용현 변호인으로 참석하게 돼 있었어요. 오늘 이하상 변호사의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왔을 거고 권우현은 나와야 돼. 안 나타났네. 그런데 야, 이하상과 함께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자, 이 당시 기사입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누구 이하상, 권우현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하상 그다음에 권우현. 근데 이 권우현 분명히 이하상과 함께 감치 재판을 받았고 얘도 감치원 10며칠 나왔다고. 근데 얘는 어디로 튀었는지 없네. 그러니까 얘가 어저께 다행히 뭘 알고 왔는지 우연히 못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제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는 바람에 감치 집행을 또 피한 겁니다. 알고 안 나타났다면 누군가가 또 이 쥐새끼처럼 뭐 이런 얘기를 흘려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법원 내부가 됐든 검찰이 됐든 하여튼 어딘가에서 뭐 정보를 흘려주는 놈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권우현 변호사는 오늘도 안 나타났습니다. 어제 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안 나타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윤석열 일반 이적 사건 재판에 출석했어야 합니다. 어제도 재판에 안 나와서 피했는데 오늘 역시 김용현 측 변호인으로 윤석열 일반 이적 재판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안 나타났지. 어제가 어떻게 우연히 안 나타난 거라면 오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우연이라 쳐. 오늘은 명백히 도망을 친 거죠. 윤석열하고요, 내란 세력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하느냐? 도주했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은 오늘도 재판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감치될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튀인 거죠. 어제도 혹시 안 알고 안 나타난 거 아닌가? 누가 또 흘려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안 나타나면 얘는 수배가 될 겁니다. 법정에는 영원히 못 오죠. 재판 그따위 못 합니다. 아니, 법원에 가면 잡혀간다니까 달랑.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못 오는 거죠. 법정 자체에 못 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 못 나갈지도 몰라요. 수임한 사건에서 못 나가게 되면 얘 어찌 될지 모르겠네. 수임료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배 역시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이 되면은 법무부가 행안부를 거쳐서 수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일은 뭐 혹시 이진관 판사가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째깍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를 피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감치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김용현 측 이 변호사들 뭐 진격의 변호사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싹 다 영상을 내려버렸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리면 뭐합니까? 이미 뭐 캡처 될 만한 건 다 캡처가 됐을 텐데요. 특히 이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진관 판사를 비방했던 거,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것들은 다 걸릴 겁니다. 법정 모독죄 아마 또 추가될 수 있고요. 감치 명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 점을 명백하게 했어요. 법정 밖에서, 그러니까 감치를 선고받고 난 다음에 풀려났다면서 기고만장해서 떠들었었던 그 건도 모두 감치하겠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현 변호사 도망가지 말고 법대로 처벌받기 바랍니다. 뭐 도망간다고 문제 해결될 거 아니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재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권오현 변호사가 오늘 나왔어야 했던 윤석열 일반 이적 재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북한에 무인기 보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일반 이적재 재판은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 시작할 때는 공개인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 비공개로 넘어갑니다. 일반 이적재 재판, 이게 비공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란 재판이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거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지기현도 그렇죠. 비공개로 진행이 될 때만 해도 지 멋대로 했어요. 근데 막상 이게 공개가 되고 온 국민이 지기현의 이 망동을 지켜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물론 분위기만 바뀌어서 진짜로 뭐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얼마 전 김건희한테 아주 싼 값으로 재판을 해준 우인성 판사. 우인성 판사도 이 김건희 재판을 계속 공개는 했지만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계가 됐어야 되는데 중계가 안 된 거야. 그 우인성 판사 지멋대로 하고 있죠. 자, 우인성 판사가 지멋대로 하고 있는 재판 중에 지금 우리 최수근 상병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이 우인성 판사가 지멋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정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부터 조짐이 안 좋답니다. 계속해서 검찰 측에 좀 이상한 질문을 한대요. 이미 마음속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걸 보고도 심증이 이미 형성됐다, 혹은 이미 선입견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한대요. 근데 이 사건 역시도 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중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내란 사건만 중계를 강제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중계가 지금 강제가 안 되고 있는데, 자, 지금이라도 법을 바꿔서 김건희 재판도 공개로 돌려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중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최상병 사건도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습니다. 우리 우인성 판사 이름 믿으면 안 돼. 우인성 판사는요, 조이대가 심어놓은 빌런입니다. 이런 자들이 설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열린 재판 중에 하나가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직무유기와 위증, 중립의무 위반 등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조태용은 미리 알았다는 거야. 미리 알았는데, 미리 알았으면 즉각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됐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를 해야 한다, 이것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고를 안 합니다.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았다, 알고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유기한 거를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또 있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계획을 국회에
알리는 일은 안 했으면서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에 대한 홍장원 차장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CCTV를 국힘당한테 덜렁 줍니다. 비슷한 자료 민주당도 요구했지만 묵살해요.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줘. 더군다나 내란과 관련된 자료를. 이거를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이게 내란 가담 행위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태영 측도 오늘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태영의 이런 행동을 직무유기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 새끼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니 그러지 말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지 그랬냐? 예, 아이고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얘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고 부작위라고 하고요. 직무유기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위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아서 어떠한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작위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소방관이라고 치죠. 소방관인데 자 불이 난 데가 있어. 화재 진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소방관한테는. 근데 불을 안 껐어. 불을 안 끄는 바람에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럼 나는 뭐에 대한 책임진다? 예, 그 화재 피해 사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거죠. 그랬으면 뭐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걸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내란 특검에서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 이 조태영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재판이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까지 재판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담당 판사는 류경진 판사입니다. 오늘 3월에서 4월, 뭐 이러면 3월, 늦어도 4월에까지 그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 속도가 아주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류경진 판사 이름을 보는 순간에 아이구야 싶습니다. 제가 류경진 판사 이름을 보고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누구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류경진 판사를 딱 보는 순간 사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자, 언론 보도 기사를 하나 보시죠. 자, 기사 내용 보이십니까? 업자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알선 청탁 증거 부족. 자,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류경진 판사가 당시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 있을 때인데요. 인천지방법원의 동료 판사, 뭐 일단 A 판사로 갑시다. 이 A 판사라는 사람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 관련 정보, 뭐 재판 정보든 뭐 수사 정보든 이런 것들을 넘겨줬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알선수재라고 하죠. 이건 뇌물이라 그러지 않고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인데 그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뭐 일을 알아봐 준다든지 청탁을 대신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거를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천지방법원의 A 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업자들로부터 골프채 이런 걸 받았던 거야. 근데 이 골프채가 하필이면 짝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죠. 근데 이 사건을 맡은 류경진 판사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이 뭐 짝퉁이든 진퉁이든 업자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처벌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누가 무죄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류경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야.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A 판사가 그 민원인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가 없다.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해당 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아니, 판사가 말이야, 선물을 받았어. 고가의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받고 뭘 알아봐 줬어. 그랬는데 이게 청탁의 의미로 그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대. 그리고 청탁을 실행한 그런 증거도 없대. 근데 그럼 왜 받는데? 받지 말아야지. 심지어 이 판사는요,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해당 업자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색도 해봐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뇌물 아니면 알선수재, 하여튼 뭔가 받은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한다? 아니 정보 좀, 재판 정보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 그 정도는 보통 일반인들도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자,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치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을 받고 뭘 알아봐 줬어. 어떤 공무와 관련된, 내가 속한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알아봐 줬어. 정보를 전달해 줬어. 그런데 내가 처벌 안 받을까요? 일반 공무원이라면 처벌 안 받았을까요? 네, 처벌 받지. 판사니까 피한 거야. 이런 황당한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 류경진 판사. 야, 이 새끼도 못 믿겠네. 그죠? 어디서 이런 판사들만 자꾸 기어 나오는 걸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정의로운 판사, 정의로운 검사 꼭 있던데 어디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상한 판사들만 나오는 걸까요? 참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자한테 내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을 맡긴 조희대, 의도가 있는 거죠. 조희대는요, 재판 지금 망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풀어줄 만한 놈들로만 판사를 채워놨네.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 아닙니다. 이런 일엔 절대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무슨 의도? 모기는 뭐야? 풀어줄 의도지. 내란 재판 무죄 때릴 의도인 거지. 내란 재판을 지들 멋대로 다 풀어줄 결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희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혹은 지기현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얘들 안 바뀝니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에 분노에 차 있으니까 잠시 아뜨거하고 움찔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뼛속부터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거고요. 그 목적은 내란 세력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냐고요? 서초동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초동에서 매번 집회 열리죠? 거기 가야 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